반갑습니다. 저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흔한 30대 여성입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혼했으니 아주 조금 유다른 시간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저도 어렸을 땐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혼 자체는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은 참 주위 사람에게 말 못하게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글 솜씨가 다소 부족해서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사연은 간단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였어요. 제가 이혼하게 될 거란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심지어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그럴 거라곤 더더욱 생각해 본 적 없네요. 20대 때만 해도 외도는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흔한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내일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우습긴 하지만 전 남편은 정말로 좋은 신랑감으로 주위에서 손꼽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 남편이긴 하지만 편의상 편하게 남편이라고만 할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카페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저보다 한참 전부터 다니던 한 살 많은 직원이었고요. 둘 다 20대 때였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일을 배우는 이제 막 열정이 불타오르던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죠. 그에 반해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때는 남편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카페를 열고 싶은지 언제 차릴 생각인지 그런 먼 미래 계획만 얘기했을 뿐인데 꿈이 없는 제 눈에는 이미 어엿한 카페 대표로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을 보며 본인이 그리는 미래가 분명해서 좋겠다. 꿈꾸는 사람은 매력적이구나 같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우러러보는 저를 보며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우리 사이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누던 존경과 동경이 어느덧 이성 간의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었습니다. 5년이나 만나고 결혼했으니 그래도 꽤나 길게 만나고 결실을 맺은 거죠. 이제와 과거에 말하는 것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저 사람만의 배려와 자상함은 5년 동안 늘 한결같았으니 그것만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본인 입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번 빠진 사람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정도로 잘해준다고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자꾸 뭔가 해주고 싶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말로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또 살뜰히 챙겨주니 매 순간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정할 줄 알았으면 그런 선택은 안 했겠지만요. 결혼을 결심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가능성이었어요. 꿈이 너무나 확고해서 저런 의지라면 분명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걸 실현시켰고요.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카페를 차렸는데 그게 생각지 못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지점을 한 군데 더 따로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기반으로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남 부러울 것 없는 나이들이었네요. 상황이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지만요. 결혼하고서 6개월 후에 저는 아는 언니가 창업한 작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 사실상 동업에 가까웠고요. 초반이라 소규모의 직원에게 많은 일이 할당돼서 주말에도 회사를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보수와 보상이 주어졌기에 몸은 바쁘긴 해도 제게 돌아오는 성과를 보며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특성상 지방 출장이 많은 일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한 1년만 지나면 신입들에게 일이 맞아는 생각으로 그때까지만 고생하자 싶었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 집을 비우니 남편 얼굴 보기가 전보다 힘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하는 듯 했고요. 그렇지만 좋은 기회라서 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점점 커져가니
저도 저만의 자리를 확실히 다잡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계획했고 그 대신 강아지 한 마리만 식구로 데려왔어요. 강아지가 있으면서 남편의 서운함은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 했죠. 시간 지나고 보니 가끔은 내 선택이 남편의 외도를 부른 화근이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제게 가정을 소홀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잘못으로 돌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저도 일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언제든 제가 돌아갈 자리라고 집이라고 여겼지만 남편은 제가 비운 집에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으니 그건 분명 배신이고 의리를 저버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가 집에 없는 사흘 동안은 그 여자를 만났고 제가 머무는 나흘 동안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으로서 헌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가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만난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대강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에 남편이 지나가듯이 몇 번 이야기했던 여자거든요. 우리 새로 지점낸 곳에 거래처 직원이 새로 왔는데 사람 좋아 보이더라. 딱 봐도 20대 중후반 같거든? 그런데 싹싹하고 야무져. 요즘에 어리면서 일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 아, 그래? 꽤나 마음에 들었나 보네. 여자야? 그런데 뭐? 일하는데 성별이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세네 번 이야기하기에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얼굴도 못 본 여자인데 괜히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장난식으로 혹시 그 직원한테 관심 있냐고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일적인 이야기 하는 건데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며 큰 소리 치면서요. 특히나 평소엔 화 같은 거 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아마 속으로 뜨끔했던 것 같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었던 거죠. 그 당시엔 별것도 아닌 말에 기분 나빠하니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사과했었습니다. 여자의 촉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경우 꼭 사단이 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될 즈음이었어요. 제 일은 그전보다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바빴고 남편도 한창 정신없는 시기였죠. 제가 출장을 가기로 한 일정이 갑자기 급히 취소가 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출근했다가 곧바로 집으로 퇴근했죠.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황해하면서 오늘 자기는 장례식장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저는 그냥 별말 없이 다녀오라고 했죠. 남편은 떠나면서 오늘 왠지 늦을 것 같고 연락해도 정신없어서 못 받을 것 같으니 그냥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음날이 휴일이라서 저는 혼자 야식을 먹으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토를 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뭘 잘못 먹은 건지 뭔지 갑작스레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일단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너무 걱정되고 놀라서 그런지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급히 택시를 불러서 동물병원으로 향했죠. 그 잠깐 사이 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편에게는 말해야겠다 싶어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혹시 지금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시 한번 걸어도 여전히 안 받았어요. 정말 바쁜가 보다. 어쩔 수 없지 하며 그대로 끊으려는 순간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2초 정도만 연결되고 곧바로 끊어졌어요. 잘못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게 연결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충격인 건 그 잠깐 사이에 노래방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고 노랫소리였어요. 끊어진 전화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았어요. 문자를 남겨야 할까? 그럼 뭐라고 남겨야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에 도착했고 그 이후 저는 강아지를 돌보는 데만 신경 썼어요. 다행히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진단을 듣고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급한 일이 마무리되니까 그제야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아까 받았던 그 2초간의 전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남편은 분명 여자가 노래방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뭔가 내 의심에 대한 증거나 단서가 나올까 싶어서요. 남편의 물건이나 흔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심어졌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나날이었고 다를 바 없는 남편의 모습 그대로인데 그 통화 한 번으로 갑자기 모든 게 달리 보이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에 간 날에는 유독 남편과 통화를 못했던 점이나 아무렇게나 두던 핸드폰을 어느 순간부터는 늘 품에 지니고 있었던 점, 유독 새 옷이 많아졌다는 점 같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부분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의심이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남편이 돌아왔고 오자마자 별말 없이 강아지는 어디 갔냐고만 묻기에 저도 그냥 어젯밤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시켰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물어봤어요. 장례식장 잘 다녀왔어? 친구들 잘 위로해드렸고? 그냥. 아무래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가족들이 상심이 큰 것 같더라. 아, 근데 어제 자기 전화했었어? 알고 있었네? 그때 잠깐 거리로 나왔었거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섞여서 들어갔었나 봐. 왜 전화했었어? 정신없어서 통화 못할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사정들은 딱히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고 평소보다 조금 더 격양돼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전화 몇 통하고서 집에 있었을 뿐인데 일상 같았으면 저에게 먼저 달려와 안아줬을 텐데 남편은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들키고서 그 사실이 기분 나쁜다는 듯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분명 나한테 뭔가 감춘 게 있다고요. 그때는 오로지 죄책감에 기댄 의심이니 별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생각만으로 밀어붙였다간 괜히 의부증 의심만 받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대표 언니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출장 일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제 상황을 봐준 덕분에 일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캤다는 말이 어감상 좋지는 않지만 대체할 만한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말 그대로 정말 남편의 일상을 쫓아봤거든요. 오랜만에 남편 카페에도 나가보고 퇴근하고 어디를 가는지, 거래처로 어디를 들리는지, 휴일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길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흥신소직원은 아니어서 그런지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없더라고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몸을 사렸던 것일 수도 있고요. 믿을 만한 건 역시나 핸드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핸드폰을 볼 순간은 사실 잠자는 순간뿐이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턴 또다시 비밀번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알아내려고 좀 없어 보이긴 해도 별짓 다 했어요. 일부러 제 핸드폰 없어졌다 하고 남편이 제게 전화하려고 할 때 한 발짝 뒤에서 비밀번호를 보려고도 해봤고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고 한 뒤 같이 보자고 옆에 찰싹 붙어서 대놓고 비밀번호를 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못 보거나 또는 너무 가까워서 남편이 몸을 돌리는 바람에 매번 실패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왜 그렇게 핸드폰을 숨기냐고 뭐 감추는 거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의심을 대놓고 티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얼마가 흐르고 나서 남편이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온 날이 있었어요. 요새 매출이 너무 잘 안 나와서 지점을 없앨까 말까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과음한 것 같더라고요. 오자마자 실컷 뻗어서 자기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문득 핸드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남편 핸드폰을 켰는데 여전히 비밀번호는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 핸드폰이 구형 모델이라서 지문으로도 킬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하나씩 대보았고 그제서야 핸드폰을 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것이죠.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일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대화만 가득했죠. 내가 괜히 의심했던 건가? 너무 민감했던 건가? 싶어서 어쩐지 머쓱해진 마음으로 폰을 꺼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에 어떤 어플이 보이는 거예요. 신랑과 제가 연애할 때 쓰던 커플 메시지 어플이었어요.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어플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목록에 그 여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사랑 표현을 했는지 같은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건 분명 외도였습니다. 저는 대화 내역과 둘이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어뒀어요. 사진첩에는 지워서 없었지만 거기엔 다 담겨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 대화 내역을 맨 위로 올려보았는데 중간에 한번 지운 것 같지만 처음 연락한 건 대강 6개월 전이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될 즈음이요. 여자의 이름과 얼굴은 분명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인지 느낌은 왔어요. 남편이 이야기했던 그 거래처 직원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앳된 얼굴에다가 카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의 번호까지 따로 적어둔 뒤 핸드폰을 다시 내려두었습니다. 그때 전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티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만 하며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저를 보며 남편이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거나 몸에 좋다는 건 일단 사오고 봤죠. 그런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사람이 나에게 그랬을까? 대체 나의 뭐가 그렇게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대답 없는 질문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못 챈 건지 눈치를 못 채고 싶은 건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연애 때와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요. 이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 같다고 무슨 저런 걸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저인데 뭘 그리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이라는 쉽고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게 했더라고요. 나만 눈 감아주면 모든 게 이대로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냥 평화롭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고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외박을 한 날이 있었어요. 원래는 당일치기였는데 하루 자고 가도 되겠냐는 남편의 전화에 저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이건 그 여자와 함께 있겠다라는 걸, 함께 밤을 보내려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란 걸 아는데 지금의 저는 진실을 모르고 있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새벽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혼자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런 제 신세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문득 이성이 돌아오고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이혼할 때나 하더라도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했죠.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고서 저는 식탁에 남편이 그 여자가 나눈 내역 프린트물을 펼쳐두었습니다. 환히 웃고 있던 남편은 그 내역들을 보고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거래처 여자 직원 맞지?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잘만 나왔네. 대단해. 어떻게 알았어? 첫 마디가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자기야, 내가 하나씩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들어. 아니라고.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진정하라는 그딴 말이 아니라 사과하는 거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이라니까?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기본적인 도리가 뭔지도 잊어버린 거야? 미안해. 잠깐 만나다 헤어지려고 했어. 정말이야. 당신이 일 때문에 바빠지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그랬어. 자기랑 헤어지고 싶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태껏 어떻게 만났는지 당신 입으로 다 설명해. 거짓말 보탤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울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나니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랬다는 말이 어쩐지 저를 탓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거든요. 나도 외로웠는데,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 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나를 등졌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느새 날뛰던 감정이 차분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상황이라는 건 요약하면 이랬어요. 거래처 직원이던 그 여자를 보며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대요. 일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안이 가진 분위기가 너무 밝고 싱그러워서 그게 너무 좋았다네요. 카페 일하면서 워낙 진상들 많이 마주하고 사람이 싫어지던 찰나였는데 이렇게 명랑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자꾸만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자꾸 따로 밥을 사달라는 둥 번호를 가져가서 일 핑계로 연락을 해오는 둥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대요. 처음엔 제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대요. 일부러 대화도 줄이고요. 하지만 갈수록 그 여자가 자신에게 더욱더 접근해왔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비우는 날마다 따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바람 피워놓고 어쩌다 보니가 무슨 뚱딴지 같은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놀라울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예상한 그대로긴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여자에게 끌려한다는 것도 알았고 끌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푹 빠져서 못 헤어나올 거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랑 만난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야. 그 여자 만나면서 내 생각은 안 나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을 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만나면서 단 한순간도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 어떻게 없었겠어. 난 정말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그래. 자기 말대로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자기라는 거 알잖아. 난 변하지 않았어. 단지 그냥 실수를 한 것뿐이야. 용서해줘 제발.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야.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이제는 제 팔을 붙잡고 미안하다며 애원하는데 그 순간이 참 어이없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영원히 함께하자 해놓고서 뒤에선 그 여자가 희덕거렸을 걸 생각하면 부하도 치밀고요. 아니, 아마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한 번 속고 나니까 두 번은 안 믿기더라고요. 저는 제게 매달리는 남편의 뺨을 때린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차려 먹고 집 치우고 하는 일상에 정말 남편만 쏙 빠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듯 저에게 성심껏 대했어요. 대답 없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가지고 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매일 메신저로 잘못을 사과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꾸준한 노력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생각으로는 저럴 거면 왜 바람을 피웠을까 반감이 들기도 했죠. 저렇게 후회할 거면서 무슨 용기로 그 여자를 만났을까 싶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안 내려지던 차에 저의 선택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안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응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설마 저에게 연락이 올 줄 몰랐어요.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 여자는 고작 27살의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었고 유부남인 상대를 만나고 있으니 그다지 진심으로 만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마도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거절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면 화가 나서 물건이라도 집어던질까봐 스스로가 두렵기도 했고요. 아직 남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던 때라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무시하자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확인하고서 바로 지워버린 터라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먼저 연락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 안 하냐? 자기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냐? 만나고 싶은데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거 다 안다.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그걸 2주 동안 방법을 바꿔가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보내오기에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제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알량한 자존심은 못 버리겠는지 그 여자의 자극에 넘어가느로 보이는 걸 싫어서 문제가 뜸해질 때쯤 만나자고 했네요. 약속한 장소는 우습게도 남편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카페였어요. 아무래도 자기는 이만큼 떳떳하다는 뜻의 도발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왜 웃긴지. 그럴 거면 그냥 남편 카페에서 만나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놓고 보는 건 민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 마음이 더 크던 간에 어쨌든 이건 와이프와 상관녀의 만남이니까요. 어쩐지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달라기에 알았다고 대판 뒤에 카페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 여자를 사진으로 많이 봤으니 제가 먼저 아는 체 했어요. 사진 속에 와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으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생각보다 꽤나 당돌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밝고 싱그럽다고만 했는데 이렇게나 당당하고 드세지는 몰랐어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나이 많은 상간녀인 척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웃으며 만날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뵈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왜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을 알면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게 좀 불편했나? 뭐든 불편하긴 하죠.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쯤 돼서 깔끔하게 이혼해달라고 말하려 했어요. 감정 없는 남편 데리고 구질구질하게 끌어봤자 그 정도는 힘들잖아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 웃음에 기분이 나쁘다는 듯 인상을 구겼고요. 이혼해달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당연하죠. 원래는 1년 후에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쪽도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해요. 솔직히 전 지금 남자친구 같은 사람 평생 못 만날 것 같고 그 사람 옷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뿐이잖아요. 그쪽도 다 알면서 뭘 망설이는 건데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참 웃기죠. 그 여자나 저나 한 시합만 본 건 똑같았다는 게 그 여자가 이렇게 무대뽀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이혼을 하지 않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얼토당토 없고 웃겨서 조금 웃었더니 그 여자가 저더러 웃지 말라고 쏘아 붙이더군요. 머쓱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입을 떴습니다. 뭐 감정이 없으면 없는 거고 나도 더 이상 뵐 생각 없는데 내가 왜 당신같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더러운 여자 말을 들어야 하죠? 이혼하면 나한테 뭐 좋을 게 있다고? 내 말을 가만히 듣던 여자는 가무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건 뭐지? 설마 말로만 듣던 돈 봉투인가?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가만히 열어보니 정말로 돈 봉투인 거예요. 뭐 숨길 게 있나 싶어서 바로 열어서 슈패드를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대충 세어봐도 5,000원 넘어 보였죠. 이혼 위자료라고 생각해요? 이혼 위자료? 괜히 매달리거나 지저분하게 끝내지 않길 바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명석 씨는 이제 제 거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과 기분 나쁘라고 하는 행동들인데 이상하게 저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다고 해야 하나? 요즘엔 간통으로 이혼 소송해도 이 정도 못 받아낼 텐데 말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돈 봉투를 받아보겠어요? 그 돈을 보니 그제서야 제 선택에도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를 안고 살면서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냥 돈 봉투 바꿔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싶은 거였죠. 그래서 저는 수첩을 꺼내 각서부터 써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이 돈은 우리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다시 돌려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요. 그 여자는 생각지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당황해서 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쪽 손으로 펜을 잡게 해서 억지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돈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차리고 있던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 마냥 충격을 받아 하더라고요. 참 뻔뻔하게도요.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며 노바에 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 노력은 봐주지 않냐고요.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때는 또 잘못했다며 구슬프게 애원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아직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그 여자한테는 이혼할 거라느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라느니 큰소리 다 쳐놓고선 내 앞에서 또 절대 안 된다며 무릎 꿇는 모습 보니 없던 정내미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여태껏 어린 여자애를 구워 삶아놨을 텐데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도 특유의 다정함과 어른스러움을 내세워서 넘어가게 했던 거겠죠.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남편의 뿌리를 치고선 저는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외도한 사람과는 못 살겠다. 이제는 사랑도 어떤 감정도 없어서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여자애한테 그런 큰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돈을 받고 적절히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면 그만이니까요. 어차피 제가 쓸 돈인데 알아봤자 찜찜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어코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대화 내역을 시댁으로 보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서 남편의 물론에 엄청 혼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특히나 엄청 엄하시거든요. 저는 남편이 혼나고 있는 시댁으로 찾아가 이혼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봐주려고 가전애를 썼는데도 안 되겠어서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시부모님은 제게 대신 사과하시며 그래도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자식으로 키운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시면서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혼은 해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며칠 뒤 이 이야기가 남편 동생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에게 따로 사과 문자까지 왔네요. 연애 기간이 길어서 남편 동생도 같이 만날 정도로 친했거든요. 자기 오빠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며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졸지의 남편은 이제 시댁에서도 바람이나 비운 한심한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강한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저더러 치졸하다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가 어린 여자애한테 다정다감한 척하며 눈독 들인 게 더 치졸하고 없어 보이지. 그러게 내가 이혼해달라고 할 때 이혼해줬으면 좋았잖아? 좋은 말 할 때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소송 걸리고 싶지 않으면 당신의 이혼 원수는 두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알고 있지? 네 간통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다는 거? 제 말에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이혼 신고까지 완벽히 끝낸 후 저는 아예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인지 뭔지 소송이 아니라서 곧바로 깔끔하게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죠. 함께 살던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 집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남편의 카페가 있다는 것도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한적한 도시에서 새 삶을 꾸리게 되었어요. 출장에 가는 것도 용이해 주셨고요. 그렇게 2, 3주 정도 올렸을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전 그게 남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남편 번호와 시댁 번호를 전부 차단해둬서 그동안은 연락 올 길이 없었거든요.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으니 정말로 남편이 맞았습니다. 웬일인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지만 우선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만 하더군요. 왠지 느낌을 봐서는 이렇게 빨리 재결합하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로 만나자는 걸까 싶었지만 우선 나가보았습니다. 해코지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니 별 생각 없이 나갔던 거예요. 약속한 장소로 가보니 웬 수척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고작 한 달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사람이 반죽이 되었더군요. 솔직히 그 모습 보고 말 섞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남편은 구슬픈 미소를 보이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기분 망치게 연락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인 겁니다. 당신 돈 받았다면서 그 여자한테? 돈? 아, 그 돈 봉투? 받았는데 왜? 그거 다시 돌려줬으면 해. 법적으로 준 것도 아니잖아. 나는 각서까지 서로 주고받아서 정당하게 받은 건데 무슨 소리야. 이딴 말 할 거면 나 그냥 갈게. 잠깐만. 그 돈 사실 내가 그 여자의 자취금 그 보증금 보탰던 거야. 돌려받아야 했던 돈이니까 그냥 내 돈이라고. 그런데 걔가 당신이랑 나를 이혼시키려고 마음대로 집을 뺏어 내 몫의 보증금을 당신에게 준 거야. 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줘버린 거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 돌려줬으면 해. 그 여자애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혼시키고 싶었으면 집을 빼서 보증금을 내게 줬을까. 물론 남편이 그만큼 희망 고문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겠지만요. 저는 넘어가는 척하며 물어보기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여자랑 어떻게 됐는데? 어? 그 일이고 당연히 바로 헤어졌지. 그렇게 멋대로 구는 인간한테 내가 마음을 줬겠어? 거봐, 그냥 잠깐 만났던 애라니까. 헤어지기 싫다고 갖겠다고 매달렸는데도 헤어졌어. 곧바로. 만약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면 우리 다시 한번. 아니? 완전히 다른 생각 같은데. 난 돈 돌려줄 생각 없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 뭐? 당신도 그 돈 받고 나서 나한테 이혼하자 한 거잖아. 그거 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돈 욕심나서 그런 거 다 알아. 당신 돈은 알뜰하게 잘 쓸게. 고마워. 그래도 헤어진 건 잘한 것 같다. 아예 개념이 없는 애 같았거든. 저는 이 말만 남기고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려는데 팔을 붙잡기에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다가오자 그때서야 남편도 나와주더라고요. 본인 카페가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내연녀 집해주려고 그 큰 돈을 보탰다니 지가 다 차더군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합해주는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그렇게 무모하고 생각 없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렇게 돈이라도 받아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다른 여자 집해준 남자를 용서하고 사회 부대끼며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평생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해요. 그 뒤로 남편에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매번 전부 차단해 두었고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조차도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차라리 이렇게 혼자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져요. 악몽하는 그 여자, 아니 남편이 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던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한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